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손입니다. 대중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좀 바라보고 평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자, 오늘은 그 구체적인 어떤 영화 얘기보다는 조금 멜로 장르의 영화에 드러난 그 이 조국 사태, 언론을 대표하는 손석희 씨와 또 검찰을 대변하는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뭐 코너에 몰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중적인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네, 대중적인 영화 속에 대중적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답을 들으시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날씨가 갑자기 가을을 훌쩍 뛰어넘어서 겨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 소리를 아시는 분이면 중년이 확실합니다. 네. 자, 지금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언론과 검찰. 어떤 분들은 이걸 치킨 게임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립하는 두 집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 운명체나 마찬가지인 두 집단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는 말은 좀 안 맞기는 하죠. 근데 두 집단이 서로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된다라는 면에서는 치킨 게임이라는 또 평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보이면은 거의 오기에 가깝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그 유튜버들, 뭐 방송인들, 또 정치가들이 너 죽고 나 죽고 게임이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아니면 도인 게임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극단적인 그 전망을 내놓으면서 뭐 조국이 죽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죽든지 윤석열이 죽든지 누군가는 죽는 게임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평을 해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건 굉장히 지극히 단편적인 평가예요. 예? 인정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끝난다. 조국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셔요. 이 조국 사태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게임처럼 보일 뿐이죠. 충분히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누군가 사퇴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사퇴 말고는 답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멀리 바라보시면 해답이 보입니다. 제가 중년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막 종교, 정치, 사회 이런 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막 과몰입하죠. 막 투사가 된 것처럼. 그걸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종교에 막 과몰입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뭐든지 과몰입하다 보면 이게 손인지 발인지 모르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답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언론을 대표하는 손석희 씨와 좀 손석희 씨에 실망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JTBC가 뭐 변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돌아오라 손석희 뭐 그런 것도 방송에 나가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뭔가요? 대중들,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JTBC 대표이사까지 되고 짧은 시간 내에 JTBC 방송사가 영향력 있는 방송사가 되는 데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그 손석희라는 사람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그분 총장 되지 못했죠. 그만큼 지지가 있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검찰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 사람이 총장이 오면? 그 기대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성원했던 것이죠.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 단편적인 모습 몇 가지로. 근데 아니었죠. 자, 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의 오기에 가까운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뭐 자기의 명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두 집단을 대표하는 두 분에게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또 오히려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되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정만 많을까요? 냉정할 땐 또 되게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방송국 쪽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연예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아주 냉정하게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걸 우리는 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다시 이 사람이 복귀하기 힘들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뭐 1년 또는 1년도 안 돼서 정말 적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서, 또는 자숙의 시간조차 거치지 않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걸 또 대중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뭐 도박이 됐건 성범죄가 됐건 이런 것들의 죄를 짓고 다시 방송에 복귀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양면하는 겁니다. 냉정함과 정의, 양면하는 거예요. 이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놓는 해법은 바로 그거예요. 로맨스 영화, 썸네일에 로맨스 영화를 해놨죠. 여러분들 로맨스 영화의 전개를 한번, 가장 보편적인 전개 방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절정으로 치닫죠. 너무너무 로맨틱하고 정말 둘이 없어서는 못 살 것처럼 점점 로맨틱을 향해 절정에 다가가죠. 윤석열 총장님 임명되고 JTBC가 영향력 있는 방송사로 등극하고 손석희 씨가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언론인의 1위에 뽑히고 이런 절정으로 갑니다. 자, 위기가 당연히 발생하죠. 오해와 그런 그 갈등 속에 상처를 입게 되고 헤어지게 되죠. 조국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의 잘못, 서로의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더 상처를 주게 되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망이야?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갈등하죠. 갈등이 더 커지죠. 지금의 언론과 지금의 검찰입니다. 인정할 줄 모르고 오히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다가 뭡니까? 로맨스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장면,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상대를 향해 달려가죠. 상대의 집을 향해, 상대와 많이 갔던 추억의 장소를 향해, 공항을 향해 달려가요. 네, 달려갑니다. 그리고 꼭 만나요. 네, 상대도 막 달려오고 있죠. 자, 그 흔한 장면, 달려가서 뭐합니까? 인정하죠.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눈물 펑펑 쏟고 막 웃으면서 키스를 나누죠. 포옹을 나누고. 네. 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위기 단계까지 지금 언론과 검찰이 왔습니다. 자, 해피엔딩으로 새로운 사랑에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두 커플의 사랑으로 가는 시발점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자, 위기까지 왔어요. 자, 언론 손석희 씨와 윤석열 총장님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제가 내놓는 해법은 바로 그거예요. 멜로 영화에 아주 공식처럼 담긴 해법.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직을 사랑한다고 했죠? 윤석열 총장님.
그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더 사랑해야 될 국민 속의 검찰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면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본인의 실수를. 손석희 대표이사님. 손석희 대표이사님이 정말 평가를 받고 신뢰를 쌓았던 것은 단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언론인으로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방송 중에 드러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언론인이 될까를 뉴스 브리핑도 일종의 그런 꼭지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간이 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언론인이구나. 신뢰를 보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JTBC가 보인 또는 JTBC 외에 언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이 보인 이 행태가 보여주는 그 잔인했던 그 2달이 넘는 시간들에 대해서 언론의 그 모렴치한 언론의 모습과 편견으로 휩싸인 언론에 대해서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는 정보 제공 대신에 삼류잡지처럼 한 개인의 가족과 친척들 또 한 개인의 무슨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치 무슨 잡지사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처럼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 편향된 기사를 쏟아냈던 그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고 더 나았고 더 성숙한 언론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 사태가 오히려 손석희 씨에게 더 큰 지지를 보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윤석열 총장님의 그 퇴임이 뭐 10년, 20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퇴임식이 상당히 씁쓸하고 쓸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임 안 하셔도 되고요. 인정하시고 검찰 개혁에 진정으로 다가서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받는 검찰로 가는데 어떤 한 축이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그 지지와 성원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몇 년 뒤에 총장 자리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나오시고 임기 마치시고 정치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편견에 휩싸여서 남은 시간을 달려가는가. 정말로 로맨스 영화처럼 사랑의 고백, 사과를 하고 새로운 해피엔딩의 단계로 넘어가는가. 그 모습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손석희 씨 저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인격적 소양과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망설이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누구보다도 빨리 치킨 게임처럼 내가 먼저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게임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더 평가를 받는 게임이 된 겁니다. 서초동에 많이 나와 있는 또 나올 마음이었지만 나오지 못한 많은 국민들 당신의 사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시고 윤석열 총장님, 손석희님 사과하고 인정하시고 분발하셔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해피엔딩이 펼쳐지실 겁니다.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한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유명한 언론사의 부장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한 조직 안에 여러분들 한편 제가 왜 이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평생을 바쳐서 또는 노력을 해서 들어간 그 직장 조직이란 문화 속에 여러분들 내가 아니다 생각한다고 사장님 이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 몇이나 될까요?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때려쳐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분들 제외하고 또 내가
돈을 떠나서 내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조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집단의 이익에 집단의 그 대변인이 된다?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그 직장 그 분위기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이 두 분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가장 윗단계, 그 조직의 가장 윗단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용기만 내시면. 이러면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언론사 속 조직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고민을 제가 옆에서 여러 번 봤어요. 네. 그 씁쓸하고 쓸쓸한 표정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셨죠. 그럼 우리 아버님은 나쁜 분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세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술 먹고 나서 남자분들 노상방뇨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죠? 예. 나는 죄를 졌어. 이런 분들 없죠? 예. 주차 위반 딱지 떼시고 나는 정말 범죄자야.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없죠? 아주 자잘한 실수들부터 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실수들까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에게 사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남의 차를 우리가 받았어요.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안 다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조국 가족 조국 씨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언론 검찰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를 후원하고 그를 응원했던 많은 지지층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사과하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인격적 수양은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사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을 날듯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더 깊이 있는 도약을 위한 첫 출발이 되실 겁니다. 뭘로 장담할 거냐고요? 제가 손모가지를 걸진 못합니다. 하지만 한우, 에이뿔뿔, 양문형 냉장고, 미국 전국 투어 여행권을 여러분들 돈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란다면 집까지 사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아무런 정말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팍팍 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날아갑니다. 자, 멜로 영화 속에 담긴 정말 대중적인 해답을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자, 손석희 씨, 윤석열 총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리뷰 아니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